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 상승분을 소폭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저PBR 관련한 종목들 사이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을 그렇게 좋았는데 아쉽게도 그 상승세를 오늘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강사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국인 수급의 요동친 K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PB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장중에 약 한 1조 원가량 나와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을 좀 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장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12월 달에 발표됐었던 부분들은 한 21만 6천 명 정도의 고용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는 21만 명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 18만 명 정도가 컨센서스로 잡혔었는데요. 그걸 깨고 35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실로 어마어마한 고용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또 연속으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업률도 3.7%가량을 나타내주면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역시나 약화되는 그러한 시장이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주당 0.5달러의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메타가 나와주었으면서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승인이 됐던 부분들을 통해서 메타가 하루 만에 20% 넘는 정말로 고점을 찍는 그러한 메타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나타나 주었고요.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마이너스 9.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줬고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PB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코스피였고 코스피 쪽에서 오늘은 오히려 소형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코스피였다. 또한 현대차 관련 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관련 이런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실적도 서프라이즈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본에서 날라온 도요타의 품질 조작 관련돼 있는 부분들까지 섞이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와준 코스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로 넘어가 보게 되면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8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은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없는,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하루였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도물이 좀 멈춰줘야, 그래야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중심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물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드린 주제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2차 전지와 양극재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조진표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조진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죠. 서현이화가 나와 있고요. 포스뱅크까지, 최근에 상장한 포스뱅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기아가 아쉽게도 1%대 낙폭을 보인 모습이고요. HLB제약이 10%대,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아부터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엎치락 뒤치락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기아는 또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소 전술차까지도 선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가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1%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HLB제약을 살펴볼 텐데요. HLB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님이 미 FDA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FDA는 오늘 5월 16일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서현이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주고 있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훈풍으로 인해서 저PBR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까지도 상승세를 이어나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뱅크 살펴볼 텐데 포스뱅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포스나 키오스크 전문 기업인데요. 밀려나다가 오늘장에서도 반등을 한번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더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0%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최근에 폐암 조기 진단 이 PCR 버전의 개발을 마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이 내달 중으로 또 식약처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맨 첫 줄에 있는 기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하락 마감을 보이긴 했는데, 자, 기아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PBR 관련돼 있는 종목 중으로 자동차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도요타에서의 품질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굉장히 핵심 주제였는데요. 도요타가 품질에 있어서 정말로 고객들에게 속였었던 부분들이 발각이 되면서 그거로 인한 반사 이익까지 좀 수혜를 받았는데요. PBR 관련돼 있는 이 기아
지난 2023년의 4분기 실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5%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5%가량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기아라고 하는 종목이 정말로 잘 갔는데요. 기아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기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1년선이 검정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1년선과 굉장히 큰 이격을 보이고 있어서요. 영업적인 부분들, 기업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잘 나와줬는데요. 그로 인해서 PBR 관련돼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들, 도요타 관련돼 있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기아를 지금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상승 흐름 계속 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년선과 굉장히 큰 이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던 이 기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HLB 제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HLB 제약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HLB 그룹 관련돼 있는 이 HLB 그룹에 있어서 약간 두 가지의 모멘텀이 살아있죠. HLB가 첫 번째는 FDA 승인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차 간암 치료제에 관련되어서 HLB 쪽에서의 리보세라립하고 중국의 항서제약 쪽에서의 캄렘리 주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병역요법을 통해서 FDA의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공장 실사가 2023년에 FDA 쪽에서의 공장 실사를 단행했는데 공장 실사는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마지막 관문인 FDA 쪽에서의 파이널 리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5월 달에 신약 허가가 진행이 돼서 신약 판매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HLB 그룹 쪽에서도 역시나 몇 가지 종목들은 사실 너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승 흐름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 위주로 4월 달 부근까지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HLB 제약이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이라고 하는 차트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HLB 쪽에서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이 좀 더디게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HLB 제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두 가지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1년선과 그렇게 큰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9,000원 정도의 라운드 피격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19,000원대의 라운드 피격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중간단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LB 제약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HLB 제약까지도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종목 분석들 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분석 들어볼 텐데 이어서는 서현이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 PBR 관련한 테마로도 묶이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서현이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서현이화, 기아하고 현대차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주 거래처가 사실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 거래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현이화에서 나오는 매출의 약 한 83% 해당하는 부분이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가 계속 잘 나갈 때는 서현이화도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거고 외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서현이화고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라고 하면 사실 뭐 2차나 3차나 이렇게 벤더가 밑에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하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않는데요. 1차 벤더라고 하면 이익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바로 서현이화이기 때문에 서현이화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서현이화의
일봉 차트인데요. 서현 이화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지금 검정색 선에서 1단에서 계속 몰려 있습니다. 검정색 선 부근에서 계속 몰려 있고 최근 들어서 금요일 날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좀 눌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장이 약 한 28% 상한가 부근까지 왔었던 이 가격대, 중간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중간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2만 원 정도의 중간 가격 부근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서현 이화라고 하는 종목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현이화라고 하는 종목이 83%가 넘는 비중이 현대하고 기아차, 이 현대기아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매년 1조 9천, 2조 1천, 2조 8천, 3조 5천. 2023년에 3조 5천이라고 하는 이런 매출이 나오면서 굉장히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올해도 역시나 매출이 크게 나오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 30%씩, 20%씩 이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미인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미인주를 당연히 갖고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현이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는 일단은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매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포스뱅크 살펴볼 텐데 신규 상장주는 참 어렵습니다. 대응이 까다로운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포스뱅크라고 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포스뱅크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포스뱅크가 지금 현재 매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포스하고 하나는 키오스크인데요. 포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식당에 가서 카드를 냈는데 그 카드로 결제를 할 때 그 조그만한 기기가 포스 기기거든요. 그게 이제 포스라고 하는 기기고 키오스크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는데 뭐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가면 은행에서 나오는 ATM 기기 말고요. 다른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큰 ATM 기기에서 돈 인출하는 거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이처럼 포스하고 키오스크를 납품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연평균 성장률이요. 2002년에 이 포스뱅크가 새로 신규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계속해서 연 매출이요 38%씩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포스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최근 들어서 상장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는 그러한 종목인데 이 포스뱅크가 포스기의 매출은 72%에 해당하고요. 키오스크의 매출은 한 9%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잘 안 보였던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은행을 제외한 다른 공공 쪽에서의 ATM 기기 쪽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왔던 거고 이 포스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 식당이라든지 이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곳곳에는 이 포스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고 최근에 이 포스뱅크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뱅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면요. 그동안 비상장이었을 때 38%씩 고성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고성장이 약간 멈춘 2023년에는 약 800억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성장이 멈추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상장할 당시에 이런 38% 고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이 포스기기라든지 키오스크 관련돼 있는 기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매출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이번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 2만 원대의 라운드 피겨 가격을 계속 잡아주면서 오늘 첫 양봉이 좀 나와줬거든요. 오늘 종가 마감이 한 25,650원 부근인데 이 종목 역시나 2만 원 부근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응이 까다로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들어볼 텐데 폐암 진단키트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보였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폐암 진단 키트 개발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네, 회사 측에서 이제 내달 뭐 식약처 수출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지금 기존 고가의 분석 장비가 없이 이 PCR 관련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들이어서 이 지금 폐암 조기 관련돼 있는 진단 부분의 이런 재료는 굉장히 큰 재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1년선과 지금 현재 맞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내일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앞타머 사이언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저는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또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강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전지와 양극재 관련돼 있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걸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뭐 소재 관련돼 있는 부분들, 4가지 재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목차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양극재 진입 장벽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악화 염려하는 거, 삼성 SDI가 양극재 직접 생산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양극재 기업의 주가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양극재 진입 장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요, 양극재 진입 장벽은 사실 양극재라고 하는 이 진입 장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하고 기계가 만든 첨단 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율이라든지 또는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러한 양극재 시장이고, 특히나 뭐 코팅이라든지 또는 습식 열경화 공법 같은 부분들은요, 정말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특히나 코팅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스마트폰 그 유리 위에 깨지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코팅인데, 그 필름 집에 와서 붙일 때 어떻습니까? 잘 붙여집니까? 잘 안 붙여지죠. 뭐 공기도 안에 들어가고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어떤 코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양극재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양극재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극재에 대한 실적 악화를 지금 염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았고요. 또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전기차 고객사의 재고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요.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돼 있는 이런 원자재들이 현재는 바닥권 부분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뭐 좀 일시적으로 저하가 되겠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요게 올해 부분이 가장 실적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적에 대한 악화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완성차 기업들이 캐파가 2025년부터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리튬 공급이 진행이 될 건데 2025년부터 그 리튬 공급조차도 좀 줄어드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2025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만 좀 잘 버텨주시게 되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포스코 퓨처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극재 출하량이요. 지난해보다 50%가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출하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늘리게 되는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간 늘어나는 비율이 적었는데 이 비율이 하반기서부터는 잘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게 하이니켈 양극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극재보다 무게가 한 30% 가볍습니다. 무게가 30% 가볍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30%더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양극재 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독수리 오용재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대한민국을 지켰던 독수리 오용재. 양극재에서의 독수리 오용재 같은 5회사가 있습니다. 양극재를 지키는 회사죠.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5개 회사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양극재 쪽에서의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해나는 또는 미스나는 그러한 투자는 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1일 날 삼성 SDI하고 5년 동안 44조 원의 수주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수주의 대박을 터뜨린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에코프로 BM과 44조 원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 볼겠는데요.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성장성을 좀 믿고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매도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매도하시게 되면 바보가 된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매도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바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매도하시면 정말 안 되는 구간이 지금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2023년 4분기하고 2024년 올해 1분기가 아마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오는 구간일 겁니다.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구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조하게 나오는 지금 구간을 잘 견딘다라고 하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양극재 쪽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라는 의미로 이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를 드리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게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 내연기관 차 중에 전기차의 비중이 5.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차 비중이 5.8%가 되는데 미국의 환경청이 비중을 더 늘려라. 어떻게 늘리냐면요. 2030년까지 비중을 60%까지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또 2032년까지는요. 비중을 67%까지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는데 이 권고사항이 법적인 제도로 분명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2022년에 전기차의 비중이 5.8%였다라고 하면 그 5.8% 안에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1.8%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권고사항이었었던 60%가 넘는 비율을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화돼서 맞춰진 경우에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2032년에 6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7% 안에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몇 퍼센트 들어가냐면요. 48%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32년까지 1.8%였던 게 48% 들어가면요. 26배 성장을 하는 거죠. 배터리가 26배 성장을 한다? 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요.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들은 한 번에 그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바스켓 매매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담고 그 담을 때마다 분할로 담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런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몇 가지로 좀 특이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들로 좀 나타나는데요. 제가 차트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네, 이렇게 네, 네. 쉽게 안 보여지네요. 차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닌지. 네네네. 어쨌든 차트적인 흐름을 제가 좀 보고 싶긴 한데 차트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하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양극재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영업이익률이요 8% 나오는 기준을 보고 매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3년 말과 2024년 초가 되면 이 8%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 2024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8%의 이익 성장률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삼성 SDI 양극재 직접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양극재 투자에 있어서 삼성 SDI가 양극재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SDI가 이 양극재 생산을 하게 되게 될 경우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 포스코 그룹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 양극재의 내재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극재 내재화 요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구체라든지 또는 가스 같은 이러한 주변에 있는 병합되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해야 그래야 수율이 맞춰질 수 있는데 현재는 에코프로가 밟고 있는 그런 길을 삼성 SDI가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늦었죠.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삼성 SDI가 늦게 된 배경에는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는 전구체 얘기를 하다가 SDI가 한 발 뒤쳐져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에 좀 밀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이라도 삼성 SDI가 들어오겠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에 영향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생산이라든지 수율을 맞추려면 공장 짓고 첨단으로 가고 공장 짓고 첨단으로 가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2등 성적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쪽에 좀 뒤처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최근에 삼성 SDI가 양극재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실로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음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게 되면 양극재 기업의 뭐 주가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노트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설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차트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그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차트인데요. 에코프로 1년선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 올라가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네 빨간색으로 해서 굵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이 구간만큼 내려오는 구간이 설정이 될 거고요. 내려오는 구간만큼 같은 맥락의 길이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었던 길이 내려오는 길이 옆으로 횡보하는 길이가
같아져야 이 구간에서, 이 끝단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올해 1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4월 달, 5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실적이 발표될 때 이 횡보되고 있는 이 오른쪽으로 횡보되는 이 구간도 역시나 그때쯤 되면 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거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업이익률 8% 얘기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 한 바구니에 여러 종목 담고 분할로 매수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처럼 분할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바닥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급적인 측면에 있는 이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 들어오고 있고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양극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기업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2차 전지 관련되어서 다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 양극재 투자 전략 말고 2차 전지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2차 전지를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예전에 미국의 산업이 일본의 반도체로 좌지우지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좌지우지됐었던 때를 보고 한 사람이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무릎을 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친분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죠. 그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을 시기가 1985년, 1987년입니다. 그때 한 해 적자만요. 1,300억씩 적자가 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때 당시에 주가가 3만 원, 4만 원대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몇 년 뒤에 PC가 활성화되면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 회사 주가 3만 원, 4만 원 하던 1985년, 87년의 주가가 무려 50배 상승을 합니다.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50배 상승했었던 그 회사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화기가 발명이 되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을 또 생산을 하게 됩니다. 50배 상승했었던 그 회사 스마트폰 때문에 다시 또 2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죠. 그 회사 아시겠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만일 이 삼성전자의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3, 4만 원이었을 때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50배, 150만 원 갔고요. 150만 원이었었던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 만들더니 300만 원 넘었습니다. 지금 370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액분 50분의 1 했으니까요. 370만 원 정도 될 건데요. 만일 2차 전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요. 삼성전자의 초기의 반도체 시장과 동일하다. 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니까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 2차 전지로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좌충우돌하면서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여러분들 미래에 20배, 25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비중을 분산해서 매수하는 전략 분명히 필요하고요. 2030년 불과 4, 5년, 5, 6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십 배의 차익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보유하신 분들 가운데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진표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이런 관련한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주 1타 주식이죠. 센코가 공개 이후에 또 빠르게 시세를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이 종목 리뷰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센코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센코가 인간형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센코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지난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29일 종가가 3,500원 부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일 날 22%, 4,275원까지 22%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음 날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 특별히 이 종목 설명드릴 때 검정색 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검정색 선이 1년선이거든요.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 있다라고 하면 모멘텀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슈 같은 부분들이 1년선 부근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만 선정을 하셔도 정말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센코에 대한 리뷰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1타 주식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보면 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삼성출판사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삼성출판사가 공개가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세를 강하게 주면 정말 크게 주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오늘 장에서도 꽤나 상승률이 크게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1타 강사 종목 중에 삼성출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굉장히 가벼운 그런 종목인데 여러분들에게 삼성출판사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기상어가 이번에 영화로 좀 찾아옵니다. 아기상어 하면 불과 2, 3년 전에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노래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기상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유튜브에서 140억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조회수인데요. 140억 회를 넘어서는 이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었던 아기상어. 이번에는 미국의 니켈로디언이죠. 죄송합니다. 니켈로디언하고 합작으로 한국에서 극장판 영화를 제작을 할 거고요. 미국에서는 OTT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될 거고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에서는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되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이번 주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상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삼성출판사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금요일 날 상영이 되니까요. 오늘 월요일이죠. 화, 수, 목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눌림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삼성출판사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베베핀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퀴즈 8개국 퀴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베핀이라고 하는 게 LG전자하고 손을 잡고 아기상어 퀴즈월드 서비스를 좀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기상어 퀴즈월드 서비스 역시나 이 베베핀을 토대로 해서 LG전자하고 손잡아서 출간이 되는데 이 삼성출판사 관계사인 거죠. 더 핑크퐁 컴퍼니도 역시나 삼성출판사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 베베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수급적인 측면을 챙겨보게 되면 이슈가 굉장히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 핑크퐁 컴퍼니도 역시나 상장을 좀 준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상장 관련되어 있는 이 핑크퐁 컴퍼니도 역시 상장을 그 전에 계속 그 상장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다가요. 지난해 그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쏙 들어갔는데 올해 다시 또 이제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삼성출판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삼성출판사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차트적인 지금 보시는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의 중간값을 매기면 32,400원 정도가 중간값입니다. 주봉 차트에서의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중간 가격 밑에 있어야 그래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 그렇지 않고 중간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밑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은 500억 단에서 매출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2023년에 한 400억으로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삼성출판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 삼성출판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투자만 조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연계금이라든지 기타 금융도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봉 차트에서 마무리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요. 검정색 선 위에 아래에서 등락폭을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영화 관련돼 있는 아기상어 관련돼 있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이 될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슈가 2, 3일 정도 계속해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윗단 부분에서 삼성출판사가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눌림목 부분이었었던 이 아래 부분에서의 매수를 해서 윗단 정도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돼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삼성출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삼성출판사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삼성출판사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모멘텀 이야기 또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차트적인 분석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지만 구체적인 가격 전략, 타이밍 함께 잡아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조진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까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상승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아쉽게 밀려나는 우리 시장이었죠. 기관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와 양극재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삼성출판사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진표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